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2에서는 일단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시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에서는 대각화를 배울 건데요. 대각화 하기 전에 일단은 앞에서 배운 고위값하고 고위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값하고 고위벡터. 실제로 고위값하고 고위벡터는 뒤에서 대각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위값하고 고위벡터 보기 때 일단 A가 n바인 행렬일 때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벡터 V가 존재하면 람다를 A의 고위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 V는 각기로 람다 V이고 고위벡터는 일반적으로 0 벡터가 아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방정식을 만족한 모든 벡터 V를 고위값 람다에 대한 행렬 A의 고위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고위값하고 고위벡터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아래인 방법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요. 0벡터는 모든 고위값 람다에 대한 고위벡터 고위방정식에 만족하는 자명해이므로 고위벡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벡터는 무조건 0벡터가 되지 않습니다. 고위값 방정식 a v 값 람다 v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의 v는 각기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고위벡터가 지금 v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요. 앞에서 고위벡터는 자명해가 아닌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위의 연립 방정식이 자명해를 갖지 않으려면 뭐가 되야 되는가 하면 디터민트의 a 빼기 람다 i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 하게 되면 이거는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차 방정식을 풀무로 해가지고 고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고위값을 어디다 대입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이 방정식 a 빼기 람다 아이덴티 v는 각기 0에다가 람다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연립 방식이 되는데요. 연립 방정식에 0 자명하지 않은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자명하지 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위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위벡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위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잘 봤을 때 a 곱하기 v 했을 때 람다 v 다시 놓고 말하면 av하고 v는 평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는 a가 정말 행렬이고 람다가 스칼라일 때 오직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0이 될 때만 람다는 a의 고유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는 각기 0을 뭐라는가 하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를 행렬 a의 특성 당식, 이거는 실제로 n차 당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행렬 a 고유값일 때 집합 v 람다 v 람다는 v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요. a v 같기로 람다 v 다시 놓으면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람다에 대한 a의 고유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게 고유 공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서 집합인데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벡터의 덧셈하고 스칼라고 변산을 추가하게 되면 이 집합원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유 공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v 람다는 뭐 같은가 하면 a 빼기 람다 i의 0 공간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고유값을 먼저 구합니다. 고유값 구한 다음에 고유벡터를 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합니다.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 이건 2x2가 되겠죠. 그래서 2x2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 플러스 3람다 플러스 2는 각기 0. 그래서 람다 1, 람다 2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 혹은 이런 3차 방정식 를 풀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람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위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a 빼기 람다 아이덴티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아이덴티 돼가지고 3하고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4 이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기본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기본 행변환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아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똑같은가 하면 동치가 되는가 하면 x1 빼기 4배 x2는 각기 0 해서 x1, x2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게 되면 여기 x2를 만약
1이라 두게 되면 x1은 4가 됩니다. 그래서 v1은 고유벡터 v1은 4,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2를 만약 1로 둬도 됩니다. x2를 1로 두게 되면 네, x1은 뭐가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래서 v 람다는 t 곱하기 v1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람다 2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a 빼기 람다 2의 아이덴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똑같이 행변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 1 마이너스 3 0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거가 대응되는 게 x1 빼기 3배 x2는 각기 0 해가지고 x2에다가 1 넣게 되면 x1은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 1 각기 마이너스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는 네, 3, 1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관은 이 고유벡터에다가 네, 어떤 상수 t를 곱해가지고 집합들을 네, 모으면 됩니다. 네, 요거부터는 네, 하지 않을게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고용관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네, 봤을 때 네, 일단 해가 3개죠. 람다 1, 람다 2, 람다 3. 근데 이거는 지금 4배 4가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 람다 각기 1의 차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인 경우가 2개 있고 그리고 고유값이 2, 3인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인 경우에 구하게 되면 네, 차원이 2차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 중복도, 기하 중복도. 대수 중복도는 우리가 특성 다항식에서 근의 복습도를 의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하 중복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공간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1차원이면 기하 중복도는 1이고요. 차원이 만약 3차원이면 기하 중복도는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수 중복도가 기하 중복도보다 네, 크게 됩니다. 크거나 같게 되는데요. 네, n바n 삼각골 행렬의 고유값들은 대각 성분값들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건 명제가 되겠고요. 뭐 이것도 쉽게 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는 선행 연선자의 고유값하고 고유벡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선행 연선자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하듯이 행렬 선행 연선자의 고유값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는 네, 5.2 대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화는 실제로 앞에 있는 고유값, 고유벡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전반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면 우리가 A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게 되면 네, 많은 네, 장점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P는 뭐라고 하면 가역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역 행렬. 여기 D는 뭐가 되는가 하면 대각 행렬이 되겠습니다. 대각 행렬이라는 거는 네, 대각선 원소를 제외하고는 다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원소에는 0이 아닌 값들이 있지만 그 외의 값들은 그 외의 원소들은 다 0이 된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대각화 장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A의 거듭 제곱을 네,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제곱을 계산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는 이렇게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고요. P, D, P의 인버스 이렇게 하게 되면 A 제곱이니까 A 곱하기 A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P, D, P 인버스 P. 요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뭘 만족하는가 하면 결합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사용해가지고 원래는 요거 안에 구하를 거 다 계산해가지고 곱하는데 여기서는 네, P의 인버스하고 P를 먼저 곱하게 됩니다. P의 인버스하고 P를 곱하게 되면 네, 뭐가 될까요?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의 D P 인버스 하게 되면 P, D 스퀘어의 P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의 M승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가지고 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D의 M승의 P의 마이너스 1승으로 되겠습니다. A가 만약 P, D, P 인버스의 필요충 무조건, 그러니까 A가 대각화 가능의 필요충 무조건은 여기서 D가 뭐가 되는가 하면 P 인버스의 A,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네, 동치가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A가 대각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점 뭐가 되는가 하면 P를 찾아야 됩니다. P. 네, 그래서 예제 1은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P 행렬 존재해가지고 P의 인버스 A, P 하게 되면
여기에 대각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P의 인버스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P의 인버스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졸던 방법인가요? 네, 그 방법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P에다 놓고 한쪽에는 아이덴티티 행렬을 놓고 두 행렬에 대해서 네, 기본 행변환을 진행해가지고 P 행렬은 네, 아이덴티티 행렬을 만들죠. 네, 단위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네, 단위 행렬 뭐가 되는가 하면 네, P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2x2나 3x3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행렬식을 사용해가지고 네, 역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우는 좀 특수한데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긴 다 0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블락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P의 인버스 계산해가지고 곱해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A 행렬은 대각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렬 존재할 때는 우리가 대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정리 2가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n바의 행렬 A는 1차 독립이 n개의 고벡터를 가질 때에만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겠는데요. 이때 대각 행렬 D는 P 인버스 A 곱하기 P의 대각 성분들은 그러니까 D에 있는 대각 성분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A의 고유 값들이고 P의 열 벡터는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A에 대해서 네, 뭘 하는가 하면 네, 고유 값을 구하고 그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했을 때 만약에 고유 벡터들이 네, 1차 독립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을 다 모았을 때 이 고유 벡터를 1차 독립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방향으로 한번 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독립이 n개의 고유 벡터 v1, v2, vn을 가지고 대응되는 고유 값을 람다1, 람다2, 람다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1에 해당되는 네, 고유값이 람다1이고요. v2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람다2, vn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람다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네, 고유값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vj는 같기로 합니다. j의 vj가 되고요. j가 1부터 n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네, a 곱하기 p는 pd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는 4개 람다1, 람다2, 람다n 되고요. 여기 P는 V1, V2, Vn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행렬하고 벡터의 곱을 사용해 가지고 행렬하고 네,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행렬이 있고요. 네.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여기 B는 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네, 열 벡터가 그래서 V1, V2, Vn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열은 네, A에다가 V1을 곱하게 되면 A, B의 첫 번째 열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열은 A에다가 V2를 곱하게 되면 두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A에다가 Vn을 곱하게 되면 네, A 곱하기 B에 있는 n번째 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을 행렬하고 벡터의 곱셈 형태로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네,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응용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B라는 행렬이 있는데 B 행렬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드에다 저장해 가지고요. A 곱하기 B를 계산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요 B 행렬의 각 열을 네, 매번마다 네, 추출해 가지고 네, A에다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행렬의 첫 번째 열 V1은 추출해 가지고 A 곱하기 V1을 하고 두 번째 열을 할 때는 A에다가 V2를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를 네,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 A, B를 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추출하게 되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A라는 행렬은 그대로 두고 B라는 행렬의 각 열을 매번마다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메모를 사용해 가지고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여기 AV1, AV2, AVN을 다시 쓰게 되면 AB로 적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여기 AP는 B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V1 하게 되면 AP의 첫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D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 되겠고요. 여러 형태를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유벡터 V1, V2, Vn이 1차 독립이므로 1차 독립이면 앞에서 뭐라 했는가요? P가 가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놓고 말하면 우리가 행렬이 있는데 행렬에 있는 각 벡터들이 열 벡터들이 1차 독립되게 되면 이 열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행렬은 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 벡터가 1차 독립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P에 뭐가 n인가요? 랭크가 1이죠. 개수가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n 되게 되면 P가 인버티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같기로 P, D, P의 인버스. 그러니까 여기 요 두 식의 량변에 P의 인버스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A를 P, D, P 인버스로 적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D가 대각 행렬이고요. 이러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적 조건됐고요. 다음에 필요 조건은 A가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겁니다. 대각화 가능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D가 고유값이고 여기 P가 고유벡터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가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D는 같기로 P 인버스 AP를 만족하는 대각 행렬 D와 가역 행렬 P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뀐다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대각 행렬 D의 대각 원소들은 고유값이고 요 P에 있는 열 벡터들은 고유벡터가 된다는 것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의 열 벡터를 V1, V2, Vn이라 하고요. D에 있는 대각 성분을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의 량변에 P를 곱해가지고 얻게 되면 AP 같기로 PD가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여기에는 각 열을 그러니까 AP에 있는 APO 행렬이죠. 이 행렬에 있는 J번째 열하고 PD 행렬에 있는 J번째 열이 같다 해가지고 적게 되면 AVJ는 같기로 람다 J VJ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람다 J VJ는 행렬 A의 고유값하고 고유벡터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식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 람다 J가 고유값이고 VJ가 고유벡터를 했죠. 당연히 이게 VJ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P가 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V1, V2, Vn은 뭐가 될까요? 1차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는 우리가 실제로 뭘 말하는가 하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1차 독립의 n개의 고유벡터를 가지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2에서는 우리가 행렬의 대각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행렬 A 보게 되면 1, 6,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가 됩니다. 이거는 하삼각 행렬 되겠죠. 행렬 A의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때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값하고 고유벡터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해당되는 고유벡터는 계속하려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하게 되면 람다 1은 1 되고 람다 2가 마이너스 2, 람다 3가 2가 되고 대응되는 고유벡터는 V1, V2, V3가 V1이 1, 2, 1, V2가 0, 1, 1, V3가 0, 0,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V1, V2, V3가 행변환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고유벡터는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네, 고유 벡터로 구하는 것을 한번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일단은 네,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에다가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 여기 1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행렬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여기 람다 1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 0, 0이 되고요. 여기는 6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네, 여기가 0 되고 여기는 7, 마이너스 4, 여기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뭘 진행하는가 하면 네,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네, 행변환을 진행하기 전에 네, 네, 일단은 여기 6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요 식을 순서 바꿀게요. 네, 요 항을 위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 마이너스 3 0이 되고 여기는 7 마이너스 4 1 여기는 0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진행해 볼게요. 네, 여기는 네, 양변하면서 1을 나눌게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1 0 여기가 7 마이너스 4 1 0 0 0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금 7을 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2 마이너스 1 0 이 되고 7을 0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0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해 가지고 또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7 더하면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여러들 곱하면 2분의 7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7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7 2분의 7은 3.5죠. 네, 3.5니까 마이너스 0.5 되나요? 네, 마이너스 0.5 여기는 1 0 0 0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얻어집니다. 네, 지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뭐가 똑같은가 하면 네, 요 식하고 똑같게 됩니다. 네, 네, 요식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2배의 x1 빼기 x2는 0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0.5 0.5의 x2 플러스 x3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 x2를 뭐 예를 들어서 x1을 네,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x1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x1을 1을 두게 되면 x2는 얼마 될까요? x2가 2가 되나요? 그럼 x2가 2면 x3는 1이겠죠. 이렇게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벡터가 네,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3x3일 때는 이게 한 식으로만 주어지게 되면 네,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되겠죠. 지금 요거는 두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벡터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1로 두게 되면 x2는 2가 되고 x3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1이 1, 2, 1이 됩니다. 네, 나머지도 똑같이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행변환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 고유 벡터가 v1, v2, v3가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행렬은 대각화 가능합니다. D는 P의 인버스의 AP가 되는데요. 여기서 D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습니다.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1, 마이너스 2, 2, 람다 1, 람다 2, 람다 3 대각 행렬이고 P는 요 고유값,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관건이 있는데요. 좀 여기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열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V1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람다 2죠. 람다 2면 여기에 V2가 되고, 여기는 람다 3니까 여기는 V3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행렬 계산하게 되면, 네, 여기 P 인버스는 네, 이 형태가 됩니다. 11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각화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네, P, D의 P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예제 3에서는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지만 행렬 B는 대각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네, 그래서 일단은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함을 보이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이 행렬 A에는 고유벡터 다 구했는데 고유벡터가 1차 독립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B가 대각화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라는 거는 이 B에 있는 고유벡터를 다 계산했더니 네, 뭐가 될까요? 고유벡터가 1차 독립이 되지 않는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A의 고유값하고 벡터를 각각 구하게 되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대항되는 고유벡터는 V1은 마이너스 1, 1, 0, V2는 마이너스 1, 0, 1, V3는 1, 1,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유벡터 V1, V2, V3는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독립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1차 독립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여기 있는 벡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1, 0으로 적어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1, 1, 1. 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열 벡터였는데요. 이것을 행벡터 형태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행변환을 진행을 합니다. 네, 행변환을 진행해가지고 네, 1차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행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식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1, 0이 되고요. 네, 여기는 지금 빼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0, 네, 여기는 뭐가 될까요? 요 행렬에서 요거 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1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0을 만들려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2,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얻으십니다. 다음은 요 밑에 있는 요 2를 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올릴게요.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 주고 아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1, 0이 되고요. 여기는 0, 마이너스 1, 1이 되고 여기는 지금 0,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3이 되나요?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행변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까지 다 진행했는데 영행이 없죠. 그러므로 네, 여기에는 V1, V2, V3는 뭐가 되는가 하면 1차 독립이 됩니다. 네, 만약 우리가 여기가 0이 됐어요. 네, 0이 되게 되면 이건 1차 독립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행렬 B의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하게 되면 람다 4하고 람다 5는 마이너스 1이고요. 람다 6은 2가 됩니다. 근데 요 행렬에 대한 고유벡터는 1, 0, 0, 요거는 1, 3, 9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고유벡터가 원래는 3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죠. 2개니까 이거는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고벡터는 0, 0, 0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B는 대각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때 왜 이게 1, 0, 0밖에 안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지금 B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덴티티겠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도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0, 1, 0이 되고요. 여기는 0, 여기도 1이죠. 0,
1 되고 여기는 0, 0,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하고 일치한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거하고 일치한 게 x2는 0이 되고요. x3는 0이 되고 x 뭐가 될까요? 3배의 x3가 0. 그러니까 x2, x3는 0이고 지금 x1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1, 0, 0. 그러니까 x1은 0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딱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고유 값은 두 개인데 대응되는 고유 벡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각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이 대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행렬의 고유 벡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일단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4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3/3이면 적어도 고유 벡터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대각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3/3이었는데 고유 벡터가 2개밖에 없다 이러면 대각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정리 3에서는 n/n 행렬 A에 대해 람다1, 람다2, 람다_n이 서로 다른 고유값이고 v1, v2, vn이 이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일 때 v1, v2, vn은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만약 고유 벡터가 어떻게 한다면 1차 독립되게 되면 개수가 n개고요. 고유 벡터가 1차 독립되게 되면 이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 고유 벡터 1차 독립되는 조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람다1, 람다2, 람다_n이 서로 다른 경우는 1차 독립이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이 정리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의 v1, v2, vn이 1차 종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결론을 부정합니다. v1, v2, vn이 1차 종속이라고 하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개의 고유 벡터를 재정렬하여 v1, v2, vm은 1차 독립이고요. v1, v2, vm, vm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개의 원소만 더해주게 또 뭐가 되면 1차 동속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v1부터 vm은 1차 독립이고 거기다가 한 개 원소만 더 추가해도 1차 동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m은 n보다 작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v의 n 플러스 1은 c1의 v1 플러스 c2의 v2 cm의 vm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동속되게 되면 v의 n 플러스 1은 다른 원소들로 1차 결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ci는 0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c1, c2, cm이 다 0 되게 되면 뭐가 될까? v의 n 플러스 1도 0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ci는 0이 아닙니다. 위식에다가 a를 곱하고 요 위식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해가지고 a vin 같기로 람다 i의 vi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람다의 n 플러스 1 v의 n 플러스 1 같기로 c1의 람다 1의 v1 c2의 람다 2의 v2 cm의 람다 m의 vm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a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람다 n 플러스 1의 v n 플러스 1 같죠. 네. 그리고 반면 등식의 양변에 람다의 n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람다 n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러면 람다 n 플러스 1의 v n 플러스 1, c1의 람다 n 플러스 1의 v1, c2의 람다 n 플러스 1의 v2, cm의 람다 n 플러스 1의 vm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위식에 있는 좌변, 아래식에 있는 좌변이 서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다 해가지고 요 식에서 아래식을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c1의 람다 1 빼기 람다 n 플러스 1의 v1 cm의 람다 n 마이너스 람다의 n 플러스 1의 vm이 같게 됩니다. 요식하고 요식 같다니까 요식에서 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v1, v2, vm이 여기서 1차 독립이라고 가정했죠. 1차 독립입니다. 1차 독립이란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앞에 있는 개수가 다 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유값이 서로 다름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C1, C2, CM이 0이 됩니다. 요거는 뭐가 모순되는가 하면 요거 하고 모순돼요.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CI가 0이 아니다와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을 찾아냈죠. 그러면 결론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V1, V2, Vn은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행렬을 줬을 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행렬의 모든 고유 벡터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고유 벡터들이 일차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고유값을 이용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명제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바의 행렬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질 때 a는 대각화 가능하다. 이거는 앞에 있는 정리 3을 이용했죠. 네, 그러면 모든 2x2 실수 대칭 행렬로는 대각화 가능함을 보여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2x2 실수 대칭 행렬은 대각화 가능함을 보여라. 일단은 2x2 실수 대칭 행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a는 같기로 a, d, b, b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를 하게 되면 a 빼기 람다 d 빼기 람다의 bb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쉽게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플러스 ad 빼기 b 제곱는 각경 되겠습니다. 따라서 람다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판별식에서 우리가 이 판별식에만 0과 크게 되면 여기 루트 안에 거죠. 루트 안에 값이만 0과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분을 가지죠. 이게 뭔가 빠지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분을 가짐으로 대각화 가능합니다. 내가 이 고유값 서로 다르게 되면 대각화 가능하겠죠. 만약 a 빼기 d의 제곱 플러스 합b의 제곱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하고 d는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그리고 b가 0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d는 서로 같고 b가 0 하게 되면 이미 대각화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건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뭐 다시 대각화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2x2 실수 대칭 행렬로는 대각화 가능합니다. 네, 다음 정리 4. A, B가 유사한 n/n 행렬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행렬 A하고 B가 유사하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행렬 A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B가 있습니다. 이 행렬 A와 B는 유사. 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게 A 행렬하고 B 행렬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어떤 P가 존재해가지고 P의 인버스의 P는 서로 같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의 역행렬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P가 뭐가 될까요? 가액이겠죠. 네, 가액 행렬 P가 존재해가지고 A는 같기로 P의 인버스의 BP가 되게 되면 여기서 A하고 B는 유사한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유사가 되게 되면 A와 B는 동일한 고유값을 갖는다. 일단 고유 벡터는 몰라요. 고유 벡터는 동일한지 안 같은지 모르지만 고유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일단 유사 행렬이므로 가액 행렬 P가 존재하여 B는 같기로 P 인버스 A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determined B 빼기 람다 i는 이런 형태가 적을 수 있죠. P 인버스의 AP 빼기 람다 i로 적을 수 있고요.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P 인버스의 A 빼기 람다 i의 P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면 아이덴티티를 P 인버스의 아이덴티티의 P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행렬식인 경우에는 뭘 만족하는가 하면 행렬의 곱셈의 행렬식 determinant A, B 당연히 이게 A, B 행렬은 다 정방 행렬입니다. 이럴 때 determinant A, determinant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질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determinant의 P의 inverse, determinant A 빼기 람다 i는 determinant P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요 식을 위치를 바꿔가지고요. determinant A 빼기 람다 I, determinant P inverse, determinant P. 요걸 그거로 사용하게 되면 determinant의 뭐가 될까요? P inverse P가 되겠죠. 그래서 P inverse P인 경우에는 identity가 되니까 determinant identit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민트의 A 빼기 람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B 행렬에 있는 특성 당식하고 A 행렬에 대응되는 특성 당식이 서로 같다고 하죠. 네, 그러면 뭐 대응되는 네, 거의 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0일 때와 이 0일 때를 구하게 되면 네, 방정식 둘도 같기 때문에 네, 근도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네, 동일한 고위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명제 2는 네, V가 차원이 유한한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T는 V에서 V로의 선행 연선자이고 B1하고 B2가 V의 순서 기저일 때 네, B1하고 B2가 V의 순서 기저일 때 T의 B1하고 T의 B2는 동일한 소외값을 갖습니다. 네, 이거 지금 행렬 표현이죠. 네, T가 B1에서의 행렬 표현하고 T가 B2에서의 행렬 표현을 했을 때 동일한 고유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P가 여기 있는 P가 B2에서 B1으로 추이 행렬이라고 하게 되면 T가 B2 하에서의 네, 행렬 표현하고 T가 B1 하에서의 행렬 표현 사이는 다음과 같은 네, 관계식을 만족하죠. P 인버스의 T의 B1의 P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T가 B1 하에서의 행렬 표현하고 네, 지금 T가 선행에서죠. 선에서 T가 B2 하에서의 네, 행렬 표현은 동일한 고유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리 5는 네, A가 n바의 행렬이고 특성 당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됩니다. C1, C의 x 빼기 람다 1의 D1 제곱 네, 그래서 A가 n바의 행렬이고 특성 당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다음 식이 성립하면 네, A는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아래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D1, D2, DK가 디터민트의 V의 람다 1, 디터민트의 V 람다 2, 디터민트의 V 람다 K는 N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시 놓고 말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D1, D2, DK는 네, 대수도 중합도죠. 네, 그리고 V의 람다 1, V의 람다 2는 네, 기하전 네, 중합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하면 n이 되게 되면 요 식이 성립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요 a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 보게 되면 대각화 가능한 선행 연선자. 네, 실제로는 앞에서 우리가 행렬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똑같이 뭐 선행 연선자에 대해 할 수도 있죠. 선행 연선자는 실제로 행렬 표현이 행렬로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대한 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V가 차원이 유한한 벡터 공간되고 T가 V에서 V로의 선행 연선자일 때 만약 기저 B에 대한 T의 행렬 표현이 대각 행렬이면 네, T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 B에 대한 T의 행렬 표현이 대각 행렬이면 이거 좀 중요해요. 대각 행렬이면 T가 대각화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를 네, V에 이미 기저라고 했을 때 T의 행렬 표현 DB가 대각화 가능하면 T는 대각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놓고 말하면 이거예요. T가 B 하에서의 네, 행렬을 표현을 했을 때 이 행렬 표현이만 대각화 가능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연선자 T는 대각화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V의 표준 기저를 사용하여 행렬 표현을 계산한 다음에 이 행렬의 대각화 가능한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V에는 표준기저 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될까요? T의 행렬 표현이 대각이 되겠죠. 네, 여기 핵심 여기에는 네, A가 n바의 행렬일 때 A가 대각화 가능하면 네, A는 네, PD, P 인버스 또는 D가 P의 인버스 AP가 되면 D는 A의 고유값을 성분으로 가지고 네, 대각선 행렬이고 P는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